5월이 되면 대추나무 엿가지에서 새순이 올라옵니다. 순이 한 뼘 정도 되면 대추 순치기에 들어갑니다. 유튜브나 또는 대추 농장에서 대추 순치기를 하는 방법은 모두 다릅니다. 사람마다 방법이 다른 것은 어쩌면 정상인데 대추 재배 경험이 적은 텃밭 농장은 어느 것이 맞는지 헷갈립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해야 많이 달린다, 저 사람은 저렇게 해야 많이 달린다고 하니 어느 방법이 많이 달리는지는 헷갈릴 수밖에요. 대추 신초 자람 특성과 열매 달림 특성을 알고 나면 왜 그분들이 저마다 방법으로 순치기를 하는지 이해를 하고 나도 내 나무에 맞는 순치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대추는 5월 초가 되면 엽가지 마디마다 이처럼 신초가 올라옵니다. 이 신초 속에는 두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열매만 맺혔다가 다음에는 사라지는 열매자루, 또 하나는 위로 자라면서 다시 엽가지를 내는 성장가지입니다. 열매자루는 옆으로 펼쳐지면서 가장 먼저 여기에 꽃이 피고 열매가 달립니다. 1차 개화이죠. 그런데 성장가지도 하단 두 개의 가지는 열매자루입니다. 물론 여기에도 1차 개화합니다. 하단의 열매자루의 꽃이 결실하는 동안 성장가지는 계속 자라 6개에서 8개의 엽가지를 내며 하단부부터 1차 개화, 상단부 3차 개화를 하고 차차 결실합니다. 맨 하단에 쟁반처럼 펼쳐지는 열매자루에서부터 성장가지 상단에 이르는 무려 3차례에 걸쳐 개화하고 결실하는 이 대추가 모두 낙하하지 않고 알차게 자랐다면 굳이 순치기는 하지 않겠죠. 6월 하순, 이제 2차 개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때 성장가지는 이만큼 자랐습니다. 그 아래 밑받침 모양으로 뻗은 열매자루는 가지 끝 햇빛이 잘 비치는 쪽은 자루가 길고 굵게 뻗으면서 꽃도 충실합니다. 가지 안쪽에 올라온 열매자루는 흔적도 없습니다. 여기는 제가 5월에 성장가지는 잘라내고 열매자루만 남긴 곳입니다. 꽃도 피고 하였던 이 열매자루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왜 사라졌을까요? 바로 햇빛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햇빛이 드는 바깥쪽 열매자루는 튼튼히 자라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 바깥가지를 눕혀놓아 거기에 빛이 들어오게 하였다면 아직까지는 살아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이 열매자루에 햇빛만 잘 뜨면 자루를 길게 뻗고 거기에 대추가 주렁주렁 달릴까요? 그건 장담 못합니다. 이 사진은 마디마다 달린 열매자루와 성장가지를 그대로 두고 그 이후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입니다. 이 대추나무는 열매가 자라는 생식 생장보다는 성장가지가 무럭무럭 자라는 영양 생장에 힘쓴 결과입니다. 그러니 잎자루도 열매도 모두 떨어뜨리고 위로만 막 자랐습니다. 그것도 제대로 자라면 그 가지에도 열매가 달릴 수도 있는데 이놈들은 서로 햇빛을 선점하려고 가지는 내지 않고 위로만 막 뻗습니다. 열매 달릴 자리가 없는 거죠. 직접 보십시오. 이 두 변수 외에 다른 변수도 있습니다. 1차 개화, 즉 일찍 열매가 달리는 점과 토양의 질소분이 많다든가 아니면 장마에 접어든다든가 하는 외적 요인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변수가 있을 때마다 가장 취약한 것은 열매자루입니다. 그럼 열매자루에 달린 대추는 수확하지 못하나요? 취약하다는 말과 수확하지 못한다는 말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순치기를 할 때 처음부터 열매자루는 아예 제거하는 분도 있습니다. 제거하는 이유 중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일찍 열리는 까닭에 수확철에 가면 열과가 많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하단의 열매자루 중 튼실한 것 두세 가지는 두는 분도 있습니다. 햇빛이 드는 안쪽 가지에 상단부의 성장가지는 제거하고 튼실한 열매자루를 둡니다. 또 어떤 분은 하단의 열매자루는 모두 제거하고 성장가지 하단에 있는 열매자루만 두 줄기 남기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하단의 열매자루이든 성장가지에 달린 열매자루이든 열매자루는 처음부터 제거하는 분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열매자루가 변수입니다.
어느 방법이 제일 좋으냐고요? 그건 가을 수확철이 되어 봐야 합니다. 유목이나 성목이냐에 따라서도 다르고 또 앞에서 얘기한 여러 요인들에 따라 좌우되니 미리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한 가지는 고른 열매를 원하는 전문농과 많이만 열리면 좋은 텃밭 농사와도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손바닥 농장은 어떻게 순치기를 하느냐고요? 네, 물론 손바닥 농장 대추 순치기 방법이 FM은 아니라는 건 당연히 알고 계시죠. 제 대추나무 순치기 방법은 오래전에 영상을 올렸습니다. 자세한 것은 그 영상에서 참고하시고 여기에서는 큰 줄기만 소개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소개한 것도 있습니다만 저는 주지 마디마디한 신초 중에서 햇빛이 잘 뜨는 맨 끝마디는 여건에 따라 3가지에서 5가지를 남기고 적심합니다. 순지르는 바로 아래까지가 바깥이 되도록 순지르기를 합니다. 나중 열매가 달리면 밖으로 넣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순지르는 방법은 다른 과수 주지 자름 전정에서도 이용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안쪽 마디에 올라오는 신초는 열매자루만 남깁니다. 이 열매자루와 달린 대추가 가을 수확까지 가고 안 가고는 앞으로 여러 상황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고 안쪽의 성장가지를 그대로 둔다면 이 또한 복잡하여 순조롭게 개화하고 결실 비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바깥에 둔 성장가지에도 영향을 줄 것입니다. 앞의 영상에서처럼 사라지면 할 수 없습니다. 안쪽의 그늘이 덜 지도록 가지 끝에서 자라는 성장가지를 바깥으로 유인하는 방법이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다입니다. 성장가지를 밖으로 유인하는 방법은 줄을 달 수도 있고 시설하우스 같으면 얼기설기 펼쳐진 줄에 걸 수도 있습니다. 이 신초 하단부가 목줄화되어 갈 때 손으로 살짝 눕힐 수도 있습니다. 너무 이런 시기에 눕히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단부를 살짝 만지면서 바깥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눕힙니다. 어느 정도 눕히냐고요? 안쪽에 햇빛이 들 만큼 약간만 눕힙니다. 여기에 열매가 달리고 크면 스스로 알아서 눕혀집니다. 이걸 너무 욕심내서 더 휘다 보면 꺾어질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단의 가지는 이렇게 하면 되고 다음은 상부입니다. 대부분 상부는 이 대추나무처럼 복잡하게 도장지가 위로 뻗고 있을 것입니다. 높이 있으면 사다리로 올라가서 복잡한 가지는 꺾어내거나 절단합니다. 한가운데 주관에 해당되는 성장가지는 남기고 이 성장가지에 영향을 줄 만한 가지는 제거합니다. 주관에 난 가지도 눕혀서 주지로 쓰거나 아니면 제거합니다. 밑에 그늘을 줄 만한 것은 제거합니다. 물론 유인할 필요가 있는 가지는 필요한 방향으로 눕힙니다. 열매 자루를 제거하든 성장가지를 제거하든 순을 유인하여 눕히든 모든 것은 햇빛 확보와 통풍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신초의 성장 원리와 열매 달림 원리를 토대로 우리 나무, 우리 밭 실정에 맞게 하면 됩니다. 뭐든지 겉에 드러난 방법보다 속에 숨어있는 원리와 이치를 아는 것이 바로 하나를 알면 열을 아는 요령입니다.